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세권 핵심 이론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자,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소입니다. 전세금 보증금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 보증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이 잘 나오죠. 직접 수수되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수수라는 건 주고받고 하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전세 보증금만 등기에 기록돼 있으면 전세권 성립이 인정됩니다. 자, 반드시 서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 현실적으로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전세권도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권 성립으로 가름할 수 있다.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 보증금을 잡아도 인정합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돈을 받을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전세 보증금에서 선순위로 또는 후순위로 순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보증금만큼은 경매 진행 시에 우선 변제권이 있죠. 자, 전세권은 전세 보증금을 성립 요소로 하지만 직접 수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왜?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살 수 있는 용익 물건이 주가 되지만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반환 채권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담보 물권적 성질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있어야 할 성립 요소이지만 직접 수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권 성립을 가름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인도라는 건 전입신고를 말하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의 사는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전세권만큼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 등기로 전세권 성립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 보증금은 성립 요소이지만 직접 수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권 성립할 수 있다. 반드시 단순한 것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될 때는 전세권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자, 자기가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됐는데 손해배상을 집주인한테 물어줄 필요는 없죠. 자,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 목적물 전부가 멸실될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건물 위에 존재하고 있는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는 것은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갑이 되는 겁니다. 갑. 됐죠? 항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딱 하면 건물 소유자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토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해야 되죠. 왜?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지상권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 딱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토지 소유자는 대지 소유자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같은 것을 성립할 수 없겠죠. 자, 그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뿐만 아니라 이 토지 임차권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면 건물 주인이 그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토지 주인이 다른 거 설정하면 안 되죠. 아주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 이런 단어가 딱 나오면 건물 주인이 갑이다. 그 건물 주인이 그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는,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없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면 큰일 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는 자, 이게 기본적인 전세권의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의 등기. 자,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요거는 물권으로서 용익 물권이 있어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즉 등기를 수반으로 합니다.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는데 합의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서로 간에 합의했던 그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세권 등기가 먼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판례는 이 전세권도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미리 마쳐진 경우에는 자,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등기도 그 기간 동안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등기는 그 기간이 도달하면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합의한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로 가야 됩니다. 무효로 추정된다면 큰일 납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답니다. 전세권 등기가 자,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가 미리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도 유효가 된다. 왜? 장래 그 기간이 도래가 하면 이게 생략이 돼 있죠. 그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지분 그 처분금지 약정이죠. 전세권 처분금지 약정, 지상권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상권이 설정되면 그 토지 주인은 일체 간섭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마음대로 수익, 사용, 활용, 임대, 양도, 담보 설정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일체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양도해도 양도하지 말한 소리도 못해요. 100% 양도가 보장을 받지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자가 마음대로 전세권 자체를 양도, 임대 다 할 수 있는데 자, 별도로 사전에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미리 전세권을 양도하지 말라고 금지 특약은 맺을 수 있답니다. 자, 지상권은 양도금지 특약 자체를 못해요. 양도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전세권만큼은 양도금지 특약을 미리 할 수는 있다. 자,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전세권 설정자 동의 받지 않고도 전세권을 양도, 임대 다 할 수 있는데 미리 설정할 수는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전세권 처분금지 약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상권 처분금지 약정, 양도금지 약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이 나온지 전세권이 나온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상권은 양도금지 특약 자체가 안 됩니다. 무효다 이렇게 가야 되고 전세권은 미리 처분금지 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설정 등기로 해야 됩니다. 등기로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것을 등기로 딱 부기등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3자한테 효력을 미친다. 그때는 효력이 없어요. 자, 미리 약정할 수는 있다. 어떤 약정? 처분금지 약정은 할 수 있다. 어떤 권리? 전세권은 처분금지 약정을 미리 할 수는 있다. 자, 전세권 설정자는 설정계약에 의해서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한 약정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상권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 이 담보물권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확보된다 이거죠. 이 보증금 안 주면 경매도 신청할 수 있죠. 전세권으로서. 자, 그래서 전세권은 주 목적이 사용 수익하는 권리, 용익물권적 성격이 강하지만 별도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물권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자, 용익물권적 성격, 이게 중요하죠. 실은 용익물권적 성격, 한동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은 자, 일부의 부동산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는 것은 분할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금으로 서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어떤 도면을 첨부해서 그 기간 그 일부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 건물에 대한 전세권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부 일부 부동산에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일부에는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분에는 안 됩니다. 지분에는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어요. 자, 지분은 공동 투자금의 성질이 강하죠. 자, 지분에다가는 도면을 그릴 수가 없죠. 지분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설정될 수 없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도 설정될 수 있다. 자,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겠죠. 상린관계라는 것은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관계를 말합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죠. 전세권만 준용된 게 아니라 지상권도 준용이 되죠. 지상권, 전세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가야 됩니다. 자,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됐죠? 자,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서로 간에 이웃 간의 관계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아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죠. 살고 있는 사람이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니까 당연히 옆에 이웃 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을 해야죠. 자, 그런데 상린관계에 준용이 되지 않는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지역권자입니다. 자, 지역권은 상린관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가야 돼요. 자, 지역권은 그 지역을 통행하는 권리 또는 잠시 이용하는 권리지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자, 거기를 눌러 앉아서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지역권은. 자, 그래서 지역권은 승역지 위에 설정되는 건데 이 승역지 위에 설정된 지역권은 잠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맹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든가 사용하는 권리지 점유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권자는 상린관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자, 가끔씩 시험에 나오죠. 자, 지역권자는 상린관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용익물권 3개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 상린관계를 적용하는 자는 지상권자와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지역권자는 상린관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이 강하겠죠. 담보물권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적 성격이란 건 뭐냐면 내가 줬던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주인한테 줬던 보증금을 기간이 끝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성립 요건이다 이겁니다. 보증금이 반드시 기재가 돼야 전세 등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담보물권적 성격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담보물권적 성격은 원래 보증금을 받는 성격이 준데 그 보증금이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받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있다. 그러면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는 않았으나 목적물에 살지는 않았으나 기존 채권으로 보증금으로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잡아서 전세 등기를 했다 이거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채권자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어떤 전세권이기만 하면 이것은 완화돼서 심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이 완전히 형편없이 불가능한 데다가 전세 등기를 하면은 안 되지만 살 수 있는 거주가 좀이라도 가능한 여지가 있는 전세권이면 폭넓게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세권도 유효하다. 핵심은 대법원 판례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엔간하면 그 전세권은 유효다. 엔간한다는 말이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가서 살 수가 있다면 전세 등기 유효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전세권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도 채권 담보 목적이 되니까 그래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해도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그래서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됐죠?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가 합의를 하면 원래 등기 설정은 당사자가 이름이 돼야 되죠. 하지만 제3자가 합의가 있답니다. 제3자가 합의하면 돈 빌려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전세권자는 또 제3자로 잡을 수도 있다. 합의가 되면 민법에서는 폭넓게 인정한다. 됐죠? 그래서 전세권자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어떤 말이 나와야지? 합의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가능하다로 가야 됩니다. 합의가 나왔을 때는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의무의 승계입니다. 전세금 반환 의무의 승계라는 것은 전세 보증금을 주고 전세 살았는데 그 집이 팔릴 수 있죠. 그 집이 팔렸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전세 등기는 계속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인 전세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새로운 주인한테 그냥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집주인이 바꿔지더라도 전세권자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하면 된다? 등기상의 소유자 현재 주인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예전에 계약했던 주인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세금 반환 의무의 승계입니다. 전세권자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집이 팔리든 말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해서 전세권자는 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등기상 권리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그 현재 주인한테 보증금 달라가는 거지 옛날 주인 쫓아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종전의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 매도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아예 등기상 그 집에 그대로 걸려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고 매매 대금으로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이론으로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 당연히 반영이 돼 있죠. 당연히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보증금 공제하고 그 낮은 금액으로 자, 건물을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종전의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제한다. 자, 전세금 반환 채무도 누구한테 바로 이전한다? 신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신소유자가 누군데? 매수인이죠, 매수인. 항상 전세권자는 등기상의 권리를 현재 소유자한테 행사하면 된다. 야, 이런 문제입니다. 전세 기간 중에 전세권자 동의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가 항상 설정자 나오면 건물 주인을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병한테 양도하더라도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매수인, 양수인, 병이 부담하지 예전 주인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소리인데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동시 이행관계가 있죠. 전세 보증금을 받으려면 항상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줄 때 뭘 확인하고 준다 그랬습니까? 자, 전세권 등기 말소 서류를 확인하고 준다 그랬어요.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자기가 했던 전세 등기를 말소는 해줘야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전세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에 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을 말하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등기 말소를 보고 줘야죠. 최소한 전세 등기 말소에 관련된 서류가 법무사에게 같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도 보증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세 등기 말소와 전세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다. 놓치면 안 돼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세 등기 말소에 대한 서류를 받지 못하면 이로 인해서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권자가 적반하장으로 지는 등기도 말소 서류도 안 주었으면서 자, 전세 보증금 하루 늦었다고 이자까지 청구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전세금 반환과 무엇은 동시행이다? 전세 등기 말소 서류는 동시이행이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동시이행이 있다. 전세 등기 말소와 전세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다. 이게 왜 잘 나오냐면 나중에 저당권은 채무가 변제되면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는데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닙니다. 자, 채무만 무조건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되는 것으로 보는 거지 저당권 등기 말소하는 걸 보고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저당권,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는 자, 채권 변제, 피담보 채무 변제와 동시이행이 아닙니다. 채무자로서는 채무 변제하면 영수증만 확인하면 됩니다. 영수증만.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이 집에 아직까지 잡혀있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무효로 인정해줍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말소는 자, 채권 변제와 동시행이 아니지만 전세 보증금만큼은 전세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입니다. 이런 게 중개사 시험입니다. 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쉬운 거를 정확하게 구별만 하면 합격한다는데 뭔 어렵게 사시 공부 같이 공부를 합니까? 자, 중개사 시험은 절대 민법 공부는 사시 공부가 아니다. 이론만 정확하게 딱딱 비교만 잘하면 됩니다.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 물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담보 물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고 변제만 빨리빨리 하라 이거예요. 그죠? 하지만 전세 보증금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과 전세 등기 말소는 반드시 동시이행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전세 등기는 용익 물권이죠. 사는 사람이 돈 받고 나가버려갖고 언제 말소를 해주겠습니까? 돈 받을 때 말소하는 걸 딱 보고 말소해줘야지. 돈을 줘야지. 자, 그래서 전세 등기 말소는 전세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다. 하지만 피담보 채권 변제와 담보 물권,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변제는 영수증만 잘 갖고 있으면 된다. 됐죠? 영수증 수령과 동시행입니다. 피담보 채권 변제는 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자, 전세권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이 있죠. 자, 전세권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